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 결과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립됐다. 심지어 이제는 완전히 유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두 번째인 것이죠.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호남 출신 그리고 친정부 성향인 인물들이 핵심 보직에 발탁이 됐다.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다른 큼직한 이슈들 사이에서 그 뒤로 지나가는 뉴스 제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그래서 정했다. 법에 따랐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진실은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8월 7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한 인사는 모두 승진해서 배제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1차, 2차 인사에 대한 평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에는 윤석열 사단을 대학살했고 2020년 8월에는 윤석열 사단을 전멸시켰다. 물론 이것이 대체적인 평이고 또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원래 윤석열 사단이라는 것은 없었죠. 또 이것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윤석열 사단이 무엇인가? 결국 이것은 추미애 장관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검사들의 그룹, 그들을 굳이 그룹을 지어서 붙인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만이 아니고 문재인 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전의 불과 한 달짜리 장관이었다고 하겠지만 조국 씨, 다시 말해서 현 정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검사들을 대충 묶어서 윤석열 사단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이죠. 만일 그렇다면 이 두 차례에 거친 그 인사 이것은 검사가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힘으로 통제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인사 내용 중에 굵직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죠. 물론 이것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7기 호남 출신인 심재철 검사,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연수원 27기 호남 출신 이정현 검사,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연수원 27기 호남 출신 신성식 검사, 대검 형사부장은 연수원 28기 이종근 검사, 대검 공판 송무부장은 연수원 28기 고경순 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연수원 27기 이철희 검사, 서울고검 차장은 연수원 28기 김지용 검사, 서울고검장은 연수원 23기 조상철 검사. 이들은 대체로 영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승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인사이동 대상이 된 그런 검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것은 서울중앙지검장 연수원 23기 호남 출신 이성윤 검사, 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유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고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간에서는, 그리고 또 검찰청 내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호남 출신 그리고 친정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친추미애, 이런 인물들이 승진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소개한 검사들을 보면 특징이 있죠. 호남 출신, 이것은 그게 있음으로 해서 호남 출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좀 특징적인 것은 연수원 기수를 본다 하는 것이죠. 연수원 기수가 대체로 23기 다음에 24, 25 이런 기수가 좀 빠졌더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기준으로 이것을 재분류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무엇인가? 특징이 지금 23기는 서울고검장 조상철 검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 둘을 소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27기, 28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수원 23기가 이제 제일 빠른, 그러니까 나이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 나이가 많은 쪽이 되죠. 숫자가 적을수록. 연수원 23기 조상철 검사는 서울고검장이 됐습니다. 즉 그보다 직급이 주요 직급에서 낮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쪽에는 이렇게 기수가 낮은 사람은 없다. 우리가 보도되고 또 이야기한 중에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승진한 사람들은 전부 27기, 28기다. 또 그것도 맞다. 그렇죠. 결국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문재인 씨가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임명을 하고 사람을 바꿀 때 기수를 가지고 일정한 세대를 그냥 잘라내는 그런 일을 몇 번 했죠. 이 검찰에는 연령 정년이라는 것이 있듯이 이 기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군대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될 텐데 결국 이것을 보면 이번 인사에서 중요 직급을 보게 되면 결국 정년을 낮춰버린 게 된다. 이제 나이가 좀 위인 연수원 기수가 빠른 사람들을 무더기로 쳐내는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갈이, 세대갈이, 말이 이상한데 어떤 세대를 통째로 쳐내는 이제 그런 식의 청산을 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자리로 승진하지 못했다. 누가 어떤 자리로 승진했다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정 기수들이 앞으로 계속 밀려나거나 스스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가? 이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이 어디다, 정치적 성향이 어떻다 하는 것은 이렇게 옆에 붙여서 표기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다. 그것은 특징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번 인사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보려고 한다면은 누구나 대한민국 5,100만이 다 그건 그렇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그들 모두는 대한민국의 검사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심지어 그는 검사의 동료였던 적도 없다. 그렇죠. 검사와 검사가 아닌 자들, 이 구분만큼은 흔들림 없이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그가 유임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유임이 됐다는 것은 승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게다가 승진한 사람의 하한선인 연수원 23기다. 이거 어째 좀 위태위태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까지 언론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한 켤레가 돼서 자주 보도가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연수원 23기 호남 출신. 그러니 연수원 23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약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연령 정년, 기수 정년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은 그가 유임이 된 것은 잘려나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경우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지에서 지금 이제 거기가 방어선입니다. 거기에서 전투를 하다가 이제 그 고지를 버리고 후퇴를 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나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을 할 때, 바로 이럴 때 그 고지에다가 장교 한 명을 남겨두는 겁니다.
나머지 전 병력이 뒤로 빠지면서 이제 그때 거기에 선택이 되는 장교는 아무래도 쓸모없거나 골칫거리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이럴 때 이용하고 버릴 그런 어떤 특별한 신뢰관계나 또 장래성 같은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어수룩한 장교를 선택을 할 겁니다. 너만 믿는다 이런 식인 것이죠. 너 아니면 누가 여기 남아서 지키겠느냐. 너만 믿는다. 바로 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맡긴다. 이러면은 그 어수룩한 장교는 으쓱해서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러면서 거기에 남게 되겠죠.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성윤 검사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둔다. 원래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알아서 죽어라. 그 옛날 사극을 보면 자진하라. 뭐 이렇게 하나 써서 왕이 내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케이스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실은 이번 사례는 그보다 더 심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를 이제 그 후퇴하면서 남겨두는 것처럼 총알바지로 쓴다. 그 사람이 거기 남아서 온갖 비난과 비난을 받고 책임을 다 지고 하면서 거기에서 죽어갈 동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물러난 방어선을 형성하는데 시간을 버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도 그 고지에 혼자 남아서 죽어간 그 병사를, 그러니까 그 장교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웅이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남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성윤 검사는 그의 그 이미지에서 나타나듯이 실력이 뛰어나다든지 또 능간능숙하다든지 그런 면은 좀 적죠. 다만 착하다고 할까? 자기가 모시던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죽어가는 닭처럼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 인사를 보고 받은 느낌을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데리고 있던 조남관 검사, 그러니까 연수원 24기. 뭐 이 사람만 해도 이성윤 검사보다는 이제 기수로 봤을 때 더 젊은 검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를 고검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 대검 차장검사로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제 언론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남관 검사가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청와대의 마지막 특별감찰 반장이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대단한 선입견이 생기죠. 아,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저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선입견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일 수 있다. 전에는 이성윤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제 이쪽에 대고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성윤 검사를 버렸다. 이렇게 본다면은 다음 타자가 이 사람이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뉴스를 새롭게 보기로 합시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하던 조남관은 법무부에 파견됐던 검사입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다고 해서 정치인도 아니고 국무위원도 아니고 법무부 사람도 아닌 것이죠. 그는 대한민국의 검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든 이 사람은 검찰청으로 돌아온 검사다. 이건 마저 버리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가 설령 추미애 장관에게 아부를 하고 충성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처럼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당신은 검사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가 검사인 한은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 있는 공무원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둡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는 검사였던 경력도 없습니다. 역시 검사인 자들과 검사가 아닌 자, 이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추미애 사람을 윤석열 검찰총장 옆에다 넣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것이죠. 현행법상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를 이끄는 우두머리, 가장 위에 있는 검사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를 이끈다. 그러면 거기에 복종해야 하겠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원칙을 규정하고 거기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추미애의 공무원과 윤석열의 검사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인사,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추천한 사람들은 다 제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곳곳에 넣었다고 해도 결국 검찰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인 것이죠. 만일 그 검사들 가운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시를 거부한다든지 그런 검사가 있다고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단번에 그들을 쳐내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그에게 칼을 줄 것이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검사를 헌법과 법률에 따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함흥차사 이런 말이 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사람들을 매번 이렇게 20명씩 30명씩 쏟아 넣으면 그때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병을 받아들여서
아니 새로운 장교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리더십은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에게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나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나의 지시를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즘 나오는 인기 순위에 보면은 대선 후보자 그 앞부분에 그 랭크가 되고 있죠. 그가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지어 검찰의 그 주요직 거기를 전부 자기 사람으로 바꿔 넣더라도 뭐 그때마다 다 윤석열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 헌법과 법률을 지킨다는 그 분명한 그러한 리걸 마인드로 그런 그 사명감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대선 후보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게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옳고 또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또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읽어내는 것도 역시 옳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